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뭐 지수가 조금씩 올랐는데 요즘에 지난달부터 얘기는 좀 해드렸지만 아무튼 요즘에 인버스 즉 하락장에 베팅한 개미들 손실이 커지고 있는데 요거 이제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시황 잡는데 즉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하락장에 베팅한 개미들의 큰 손실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왜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가, 그리고 개미들은 어디에 베팅해서 손실이 나고 있으며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요 얘기를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기쁜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뭐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제 말투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천기계가 시간에서 하한가에 갔거든요. 대주주 할아버지가 다 파셨대요. 형제들끼리 다 하한가에 갔는데 이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말투를 잘 들어보셔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여기 이제 지수랑 시황 얘기 마치고 나서 바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네요, 그죠? 네. 자, 일단 지수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는 잘 끝났죠. 코스피 지수는 0.7% 상승 마감했는데 물론 이제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었죠. 1.5%까지 잘 가다가 좀 반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지수도 좀 올라갔었어요. 여기도 그래서 0.97% 1% 가까이 올라가다가 조금 반납을 했죠, 그죠? 어쨌든 이제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어제 미국 증시 얘기는 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오르는 것도 아니며 미국이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또 따로 떨어지거나 같이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특별히 설명할 게 있으면 해드리겠는데 얘기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넘어가고 우리나라 얘기만 하죠. 일단 이제 최근에 여기 1월달에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1월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11월, 12월 잘 올라가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1월달 내내 빠진 거거든요. 이건 코스닥이고 코스피는 1월 한 20일 정도까지 빠졌다고 해야 되나? 여기 보시면 이런 식이었죠. 이제 바닥 찍고 하여튼 뭐 공매도 금지에다가 나중에 뭐예요? 기업 밸류업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많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지수가 이만큼 빠졌다가 조금 돌다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 개미들이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많이 버렸어요. 왜냐면 전 세계 증시 잘 가고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만 폭락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게 그때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 사람들 뚜껑 열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 상대방 정말 화를 많이 나게 하는 방법, 즉 뚜껑 열리게 하는 방법은 옆에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 옆집에는 이렇다는데 넌 뭐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와이프가 옆집 신랑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어머니가 옆집 애랑 비교하는 거 되게 싫어하죠.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죠? 인간은 원래 그래요. 근데 그 당시에 국내 주식하는 사람들 어떻게 허파를 입었냐면 11월, 12월 달은 같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나스닥 지수인데 여기는 잠깐 떨어졌다가 바로 갔어요. 쭉 2월 달도 쭉 갔고, 그죠? 당연히 다우지수도 이제 신고가 내면서 열심히 올라갔죠. 이게 다우지수인데 11월, 12월 달 잘 가고 1월 달에 올라가고 2월 달도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 증시는 쓰레기다. 진짜 그랬어요. 국내 증시, 즉 국장은 쓰레기다. 미국의 삼성전자가 아니라 엔비디아 들고 있었으면 돈을 이만큼 벌었을 텐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조롱에 가깝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때 그래서 제가 힘내시라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거 보지 말라고. 마지막에 털린다고. 나중에 이제 일본 증시도 보니까 잘 갔잖아요. 보고 있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뚜껑이 열릴만 하죠. 일본 증시 11월 달에 올라왔고 12월 달에 횡보했는데 1월 달에 오르고 2월 달에 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 곤두박질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뉴스 보고 본인들이 차트 보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야 진짜 우리나라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락
쪽으로 베팅을 했어요. 그리고 매번 제가 얘기 드리지만 12월과 1월달, 특히 1월달은 좋은 경제 전망이 안 나와요. 맨날 망한대. 맨날 망한대요. 비관론자들이 가장 편안하게 일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12월달하고 1월달이에요. 맨날 안 좋대. 맨날 안 좋고 한 3, 4월달에 꼭 위기 온다 그래요. 3, 4월달 지나면 5, 6월달에 온다 그러고 그것도 지나면 7, 8월달에 온다 그러고 맨날 그래야 돼. 거기 이렇게 도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개미들이 많이 털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그 인버스를 보시면 코스피 쪽 인버스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참 그래요, 그죠? 네. 그 당시에 인버스를 선택하신 분들 내가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참으라고. 이게 코스피 인버스인데요. 네, 보세요. 거래량도 지워드릴게요. 2월달부터 지금도 사고 있어요. 지금은 더 많이 사고 있고. 그러니까 2월달부터 2월 초부터 지수가 올라갔거든요. 그때부터 이 사람도 손실인 거예요. 2,500원쯤에 샀으면은 지금 20% 손실 났겠다. 인버스에 돈 벌려고 인버스에 안전하게 투자하면 좋겠지라고 들어갔는데 20% 손실 보고 있는 거예요. 종목을 샀으면 20% 돈을 벌었겠다, 그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더 산다니까 개미들이. 그 다음에 코스닥은 안 그랬을까요? 코스닥은 더해요. 이게 코스닥 한 배짜리 인버스거든요. 한 배짜리. 여기 보면 2월 여기부터 사러 들어오죠. 그대로 떨어지죠. 인버스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지수는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코스닥 고퍼스 두 배짜리입니다. 자, 인버스가 더 많이 산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한 배짜리가 더 많이 산 것 같아요? 두 배짜리가 더 많이 산 것 같아요? 각도로 보면 두 배짜리가 더 많죠. 2월 초부터 개미들이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급락한다에 베팅한 겁니다. 왜? 뉴스 보고. 응? 근데 지금 그걸 포기했냐 안 했냐 이거죠. 포기 안 했어요. 계속 사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당시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많은데 이 중에 이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엔비디아는 영원하다. 그리고 미국이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 같다. 해도 되게 늦게 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들이 그럼 주식시장 되게 안 좋겠네. 그래서 많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FOMC 회의에서 뭐라 그랬대요? 점도표 보니까 금리 인하 3번은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엔비디아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죠. 테슬라는 죽어나가고 있고 애플도 조정받고 있고 재미가 없는 거지. 근데 개미들이 포기를 안 하고 더 사고 있어야지. 그럼 이 개미들이 더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팔고 지수가 올라간다에 베팅하면 떨어지겠죠. 항상 개미들은 거꾸로 가요. 이상하게 거꾸로 가요. 이 사람들이 이걸 계속 사주는 게 우리한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은 거예요.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분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수익을 나는 거다. 이분들이 희생이죠, 희생. 자기들의 그 돈과 정신, 그 모든 거를 다 여기다가 갈아 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랬느냐? 1, 2월 달에 그 난리 지어서 그래요. 그 당시에 중국 증시가 폭락했잖아요. 그때 얘기 들었죠? 이 얘기 한번, 그죠? 중국 증시가 1월 달에 전저점을 깨면서 폭락을 했는데 그때 증시 부양책을 냈는데도 또 떨어졌거든요. 그때 박살난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제가 추측하기로는 중국계 돈들이 이제 자기네 증시 살린다고 빠져나간 것 같다. 딱 그러고 나서 우리도 끝났거든요. 중국 정부에서 시켰잖아요. 중국 기관들 보고 중국 주식 사라고. 돈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중국 주식 사라고. 바닥 잡아줘야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되어 있던 돈들도 빠져나갔겠죠. 급하게. 어떻게? 손절치면서. 부동산으로 따지면 급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더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옆에 살면서 참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그래서 증시가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지수도 떨어지고 안 좋은 소리 계속 나오니까 많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인버스를 많이 산 거고.
그래서 지금 저 난리가 난 겁니다. 네. 그때 그래서 인버스 사지 말라고 그때 펄펄 뛰면서 말렸는데 얼마나 제 얘기를 들으셨을까요? 그 당시에 저녁 방송하면은 유튜브 쪽에 한 채널당 50명, 최소한 50명에서 80명 들어왔거든요. 근데 요즘 얼마 들어오는 줄 아세요? 30명에서 50명 들어와요. 그럼 그때에 비해서 한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거예요. 죽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선주 수익나고 좀 챙기고 저기 떠있는 거 조심하라고 그렇게 경계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계속 들고 가다가 다 끌려 내려왔겠지 또. 응? 고생만 하고, 그죠? 바닥에 살았으면은 대선 끝나고라도 저기 총선 끝나고라도 가요. 응? 근데 이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응? 그때에 비해서 아무튼 시청자 수가 많이 줄긴 줄었어. 또 늘어나요. 언제 늘어나냐고요? 종목들이 막 올라가면 또 다시 옛날에 듣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고요. 또 새로운 사람도 들어오고 또 다시 늘어납니다. 어쨌든 그 개미들이 인버스를 왜 매수했는가를 얘기를 해드린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수를 누가 끌어올렸느냐? 중소형주가 아직 많이 올라온 건 아니고요.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게 전기전자 업종이랑 뭐 기계 업종도 그런데 이 차트 보여드릴게요. 자. 죄송한데 질문 안 받습니다. 네, 정영훈님 어서 오세요. 네. 인사해 주시면 감사히 받는데요. 질문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40분 동안 준비한 거 얘기하기도 바쁩니다. 어쩔 때 보면 제 말의 발음이 약간 꼬일 때가 있는데 해야 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촉박해요. 그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혀가 약간 꼬일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질문은 못 받습니다. 네. 전기전자 업종 차트가 이거거든요. 이게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를 크게 올린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IT하고 이제 BT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어요? 뭐 IT 여러 가지가 들어가긴 하는데 일단은 반도체라고 하죠. 네. 전기전자 업종인데 자, 개인들이 그대로 들고 있다가 순간 급등하니까 급등하자마자 바로 팔아제끼죠. 최근에 이게 올린 거예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을.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의약품인데 의약품 업종은 지금 이제 뭐 중소형주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대형주 쪽은 좀 천천히 올라가요. 어쨌든 개미들이 좀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쪽은 코스닥 지수를 크게 올리고 있는 건 누구냐? 바이오 쪽이고요. 어제 왜 삼천당제약 급등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 오늘도 급등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코스닥 쪽은 바이오 영향을 최근에 많이 받았고, 코스피 쪽은 전기전자예요. 근데 코스피 쪽에는 전기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기계업 쪽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계업 쪽이거든요. 기계업 쪽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1월 말, 즉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뭐가 많이 올라왔죠? 금융주, 보험, 은행 이런 거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네, 그쪽도 그래서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완전히 뭐냐면 뒤통수 맞은 거예요. 이게 금융업종입니다. 개미들 다 빠져나가고 있죠, 그죠? 그때 그래서 많이 말렸던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이 얘기들이 안 믿겨질 거다. 왜? 지금은 지수가 급락해 있고 종목들만 전저점을 깰 듯 말 듯 그러고 있고 희말이 하나도 없고 계좌 열어보면 온통 그냥 그 스머프 마을이죠. 스머프 10홀 해가지고 그냥, 그죠? 네. 피멍든 애들 막 그러고 있고 너무너무 힘드실 거다. 그래서 내 말이,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믿기지 않을 텐데 시간 좀 지나면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딴 거 할 거 없고 시간만 잘 보내셔라. 그때 그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잘 보내라고 했잖아요. 네.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어때요? 그 당시에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것을 이제 움직여가지고 저기 한 사람들, 개미들 인버스 사서 아니면 자기 주식 팔아갖고 딴 데로 튄 사람들 다 후회하잖아요 지금. 어리석은 것 같은데 묵묵히 자리 지키고 있던 사람들은 손해는 안 났을걸요. 그리고 이제 수익도 날 거고 현재까지 크게 안 나셨으면 앞으로 날 거예요. 왜? 가장 힘든 시간을 잘 보낸 거거든요. 그죠?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쪽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들어 올려버린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뭐 운수장비, 자동차 조선 여기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대형주 쪽에서 순환매가 나오면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를 어느 정도 우리가 왜 인공위성 발사하듯이 특정 궤도에 올려놔야 되잖아요. 특정 궤도에 올려놓으려면 정말 뭐 엄청난 기술력과 그 추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쫙 이제 올려놓고 궤도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돌잖아 이렇게. 이제 지수도 똑같아요. 지수를 어느 정도 이제 올려놓으려면 대형주들이 힘을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대형주들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제 계속 나올 거고, 이제 중소형주, 낙폭과대주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올라오면서 시장 심리가 개선이 되면 테마주도 많이 가고, 테마주가 아닌데 그냥도 가요. 그냥도 간다니까. 그냥 갑니다. 이게 안 믿겨지시죠? 그냥 가요. 근데 작년에 왜 그냥 못 갔냐고요? 맨날 금리 인상을 한 해 만에, 금리 인하지, 한 해 만에 맨날 그랬잖아요. 맨날 그냥 금리 갖고 괴롭혔잖아요. 요즘에 물가 때문에 되게 힘드시죠? 맨날 그걸로 괴롭혔잖아요. 원래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주식시장이 폭등해야 되는데 이 바이든 아저씨가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바이든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얘기 여기서 했다가는 또 싸움 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희한하게 만들어놨어요. 주식시장 붕괴시켜놨어요. 그 사람이. 금리정책 그렇게 펼쳐갖고 전세계 주식시장 붕괴시켰다가 특정 종목만 올려가지고 자기들만 재미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 좋아하시는 거는 자유인데 알고 좋아하시는 얘기죠. 그렇죠? 네. 트럼프는 욕하면서 트럼프 싫어할 수 있죠, 그죠? 트럼프 아저씨. 근데 바이든은 생각 없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은 하고 좋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최근에는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하죠, 그죠?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SK하이닉스가 21선을 이탈했다가 순간적으로 그 다음날 갑자기 8% 급등을 해요. 이거는 나오기가 힘든 캔들이거든요. 근데 이틀 있다가 또 오늘 4% 급등 마감했거든요. 이게 왜 나왔느냐? 전에 여기 요쪽 하락했을 때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은 얘기해 드렸는데 우리나라 SK하이닉스하고 주가가 거의 일치해요. 주가 흐름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날 실적이 뭐 갑자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는데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의해서 급등하면서 그날 14% 급등 마감합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무려 장중에 10%까지 급등했다가 6%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오케이 그러면서 같이 날른 겁니다. 얘가 떨어지면 SK하이닉스도 떨어지는 때가 많고요. 이쪽에 폭등 나오면 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쌍둥이, 옛날에는 완전히 쌍둥이였는데 지금은 쌍둥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사촌 동생, 사촌 형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흐름이 비슷해요. 두 번 다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게 되게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니까.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면 22년 요 고점을 지금 세게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급등했거든요. 그러면 과열되지 않았을까요? 네. 물론 항상 약간의 추가 상승의 여력은 항상 있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SK하이닉스가 자기 실적이 좋아서 그런 걸로 앞으로 계속 가주면 좋겠는데, 만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폭등하는 것 때문에 따라간 거였다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좀 자유로운 게 삼성전자거든요. 삼성전자는 뭐 크게 관계 없잖아요. 엔비디아 때문에 크게 간 것도 없고, 아까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때문에 크게 간 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알아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이제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좀 꼼꼼하게 내가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이쪽은 삼성전자는 꾸준하고요. SK하이닉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순간 집중되는 그런 힘? 그런 게 좀 느껴져요. 한미반도체도 이제 계속 누르다가 올라간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보셨대요. 한미반도체가 거의 한 달 내내 누르다가 오늘 좀 급등했을걸요? 그쵸? 네. 정고점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얼마 높진 않아요. 아무튼 그런 이유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미들이 이제 2월달, 3월달, 4월달 이후에 한국 증시가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다른 나라 종목들하고 다른 나라 지수랑 비교를 해대는 그런 언론한테 또 홀려가지고 속아서 주식 버리고 떠나신 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또 얘기하지만 주식을 들고 있다가 버리고 딴 데로 이제 옮기신 분들한테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내가 판 종목 판지 얼마 안 됐는데 상한가 치면서 아니면 그에 준하는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할 때 쭉 올라갈 때 근데 내가 새로 이사간 종목은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수익도 안 나고 팔자니 또 손실이라 그렇고 수익인데 팔자니 얼마 안 나서 그렇고 왜냐면 엄청난 손실을 보고 갔으니까 거기서 재미를 좀 봐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남자들 중, 전 남자니까 이런 얘기해도 되겠지만 남자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가 조강지 쳐버리고 술집 여자랑 바람나는 사람 아닙니까? 갑자기 이런 비유를 드니까 좀 생뚱맞을 수는 있는데 뭐 남자분들 여자분들 다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조강지 쳐버리고 멀쩡한 조강지 쳐버리고 술집 여자랑 바람난다는 게 그게 제정신입니까? 네. 뭐 그런 그 행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행복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맞죠, 그죠? 네. 비싼 거예요. 비싼 거라니까. 홀렸잖아. 홀렸으니까 그 술집 여자랑 바람이 나지 않겠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평생 잘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엔비디아나 뭐 다른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왜 홀려서 아니면 일본 기업들 중에 모르는 걸 사냐 이거예요. 잘 홀린 거예요. 옆에서 자꾸 이제 어머 둘이 잘 어울려요 이러니까 홀라당 그냥 네. 콩깍지 씌워갖고 그냥 네. 나중에 이제 두고두고 후회하는 거죠. 맞죠, 그죠? 네. 비유가 생뚱맞긴 한데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떠올랐는데 네.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테니까 다음에 또 그 전에 열심히 이제 분석하고 선택해서 매집한 종목 버리고 딴 데 가고 싶거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네. 제가 방금 했던 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네. 내가 지금 제정신인가 아닌가 정확하게 판단하신 다음에 옮기시면 잘하신 거고 그냥 휩쓸려서 갔으면 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인버스 산 사람들 그리고 이사 가신 분들 있죠? 멀쩡한 거 버리고 이사 가신 분들 고통 시작입니다. 이게 금방 안 끝나요. 그때 얘기해드렸지만 30%, 40%, 50% 손해보고 팔아서 딴 데 갔죠? 거기에서는 후퇴가 없어요. 거기서 끝을 봐야 되거든요. 또 그래서 거기서 또 몇 달을 또 거기서 고초를 서요. 결국에는 이제 거기도 안 좋게 끝나는 거죠. 그렇게 손실을 두 번 크게 보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요 한 10억 갖고 있어도 한 1억밖에 안 남아요. 거짓말 같죠? 네. 투자 금액이 적어서 부자가 안 되시는 것 같다고요? 천만에요. 네. 그 돈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돈이 안 벌리는 거지. 1,000만 원 갖고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부자고요. 10억 들고 나는 10억밖에 없어. 내 친구 50억 있는데. 그러면서 막 함부로 매매하시는 분, 그분이 더 이상한 분이에요. 주변에 잘 보세요. 그런 사람도 있지. 그죠? 네. 자, 어쨌든 이제 그분들은 이제 고통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후유증이 뭐냐. 내일부터 주식시장이 하루도 안 빠지고 맨날 올라가는 줄 아시는데 천만에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무슨 또 좋은 얘기만 조금 해주면 내일부터 절대 단 하루도 하락이 안 나오는 줄 알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가는 거지. 그죠? 떨어질 때도 그냥 떨어지는 거 없어요. 떨어졌다가 좀 반등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그렇게 가는 거지. 네. 그 방향만 잘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인버스 쪽에 개미들이 열심히 사고 있다는 거, 네. 그거 잘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그 어쨌든 오늘 저기 삼성전자는 2% 급등했고, 급등은 아니지 2% 올랐고, 하이닉스는 4% 급등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잠시만요. 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제 화제를 좀 바꾸죠. 바이오주는 뭐가 많이 올랐는지는 잘 아시죠, 그죠? 굳이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네. 화천기계 오늘 시간에 하한가 간 거 알고 있었다. 2번 몰랐어요. 4번 찍어보세요. 얼마나 알고 계시나 확인 좀 해봅시다.
화천기계 시간에서 하한가 간 거 알고 있었다 2번. 몰랐어요 4번. 좀 찍어주세요. 요거는 좀 찍어주세요. 네. 네, 궁금해서 그래요. 여기 여기 무소TV 쪽은 다 4번이네. 잘하셨어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드냐? 시간을 보지 마요. 지금은 시간을 안 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잘했어요. 네. 여기 이효님도 그죠? 4번 찍으셨다. 오케이. 2번 찍으신 분들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2번 찍었는데 또 나 잘못했나 그게 아니라 4번 찍으신 분들 잘했다. 요즘에 시간에 보고 있으면은 별로 재미없어요. 정신건강만 해롭다. 그냥 저녁 방송 들으세요. 네, 뭐 특별한 거 있으면 내 얘기를 꼭 해드리잖아요, 그죠? 네. 저녁 방송 저기 시간에 일일이 보지 마시고 저녁 방송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봅시다. 화천기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이게 오늘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오늘 낮에도 그랬거든요. 특별한 거 아니면은 내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 대선주 얘기를 조금 줄여야 되겠다라고 낮에도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큰일이 터졌어요. 화천기계가 조국 관련주 중에 우두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두머리인데 오늘 이 종목이 그래요 이현님 맞죠 그죠? 네, 감사합니다. 화천기계가 오늘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났어요. 마이너스 2%. 신용은 지금 볼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2%. 물론 장중 변동성이 있었죠, 그죠? 아침 뭐 마이너스 한 10%까지 빠졌다가 다시 감 올렸고 거래가 평소보다 좀 많았네요, 그죠? 최근에야 뭐 이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700만 주 정도 있었는데 시간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한가 갔어요. 왜 갔냐? 잠시만요. 화천기계가 이제 시간에서 하한가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사 띄워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면 되는데 네, 조국하고 활활 화천기계 대주주 일가가 싹 다 팔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이게 이제 조국 이 사람이 뭐 잘못해서 빠진 건 아니고요. 26일이니까 오늘이죠, 그죠? 네. 화천기계 지분 변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일과 20일에 이틀에 걸쳐서 그냥 지난주에 팔은 것 같죠, 그죠? 19일하고 20일 기억해 두세요. 이틀에 걸쳐서 권영열 화천기계 명예회장을 필두로 이름 외워두시면 됩니다. 권영열, 그 다음에 동생 권영두 전 화천기공 대표, 둘째 동생 권영호 서암기계공업, 요거 다 상장된 회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화천기계 지분을 100% 매각했다. 권 명예회장은 50만 주, 전체 지분의 2.3%, 권영두 씨하고 권영호 씨는 각각 31만 주, 5만 주. 그래서 3.98%. 이게 다 합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4% 정도 되죠? 네. 이래서 70억 정도를 현금화했다.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3월 초 4,000원대 중반이었는데 19일날 9,000원대 중반까지 2배 넘게 치솟았다. 오너 일가가 주식을 팔아치운 19일과 20일은 화천기계 주가가 최근 최고점을 뛰었다.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테마주의 고점을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은 누구다? 사장님?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도 맞긴 맞는데 진짜 고점을 잘 맞히는 사람이 누구다? 명예회장님이에요. 아니면 왕회장님. 왕회장님이 뭐예요? 아들이 이제 그 회사를 맡고 있는데 그냥 고문을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왕회장님, 전 회장님. 이분들이 팔면 틀림없어요. 그런 고점이요. 네. 옛날에 유명한 게 이글벳이라고 있어요. 거기 왕회장님이 팔면 무조건 고점이에요. 네. 자, 어쨌든 팔았대요. 19일하고 20일날. 이제 오늘 이제 나온 건데 19일하고 20일날 주가가 어땠을까요? 자,
19일 날이 요 날이에요. 잘 팔았다 그죠? 회장님들 그죠? 대량 거래 터진 날 그날 팔았대. 그날 파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화천기계 이제 뒤늦게 들어가신 분들 여기 회장님 일가 욕하실 수 있는데 뭐 여러분들한테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회장님들이 주식을 파는 거는 자유예요. 자유라니까. 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회장님들이 그냥 팔아버리더라고요. 네. 팔아버려. 이거 갖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화천기계 여기 이제 지분 구조를 좀 보여드릴까요? 요건데 여기 써 있잖아요. 이제 지분 제일 많은 게 누구냐? 화천기공이에요. 지분이 한 40% 정도 되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권영열, 아까 그 명예회장님, 네, 2.3%, 권영두, 권영호. 요거 얘기해요. 근데 요 이름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말고 아까 화천기공 있잖아요. 화천기공도 조금 움직였었잖아요. 화천기공 주가를 보시면 자, 여기는 주가가 최근에 요랬어요. 양봉 하나 딱 뽑고 더 이상 못 갔거든요. 오늘 3% 빠졌는데 시간에서도 보니까 3% 하락을 했더라고요. 이것도. 네. 그리고 화천기공도 여기 보시면 대주주 이름이 똑같죠. 권영열, 권영두 뭐 이런 식이에요. 권영도도 있고 뭐 이런데 아무튼 한 집안이죠. 형제. 네. 그래보죠. 서한기계공업도 아까 상장된 회사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주가가 움직인 게 서한기계공업인데 없어요. 이거는 저기 2년 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주로 많이 갔던 거거든요. 조국 관련주로 움직였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이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주로 보는 게 맞아요. 이거 조국 관련주 아니냐 이러실 수 있는데 한 번 더 얘기해 드리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주가 맞아요. 아마 요거 양봉 나온 날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움직였을걸요. 조국 관련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인 게 아까 화천기계 보면 되잖아요. 그죠? 화천기계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였을 때 여기 2월 언제요 이게? 2월 26일 그 이후란 말이에요. 근데 서암기계공업은 그 이후에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조국 관련주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쓰죠. 근데 서암기계공업의 이제 주주 현황을 보면 대주주가 아까 화천기공이 있죠. 여기가 대주주고 권영열, 권영호, 권영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분이 제일 항상 앞에 있잖아요. 이분이 뭘 팔았다? 화천기계 지분 2.3% 있는 거 다 팔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화천기계는 끝났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싶으시죠, 물리신 분들? 네.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이 얘기 듣자마자 속에서 욕 나오시죠. 이 새끼야 모른다는 얘기 하려고 우리 지금 이거 듣게 했냐 이러실 텐데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대신에 가능성 몇 가지는 얘기해 드릴게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어리석음보다 그냥 정확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용기가 낫습니다. 안 그래요? 그죠? 네. 화천기계가 이게 시간의 하한가를 갔으니까 내일 아침에 이제 급락을 할 거는 뭐 자명하죠, 그죠? 통상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주주,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사장님 아니면 그 위에 회장님, 명예회장님, 전회장님, 왕회장님이 팔면 보통은 끝입니다. 예전에 그런 기업, 그런 적들이 몇 번 있었어요. 오너가 팔면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어쨌든 여기에 돈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조국 신당 지지율 자꾸 올라가던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올라가도 이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국민의힘이랑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온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1등이 되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2등일 때가 테마주가 제일 잘 가요. 2등이나 3등일 때 앞에를 경쟁하면서 쫓아가니까 기대감이 있는데 1등이 되면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테마주도 잘 못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국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끝날 타이밍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지율이 거의 이제 1등이니까 비례정당에서 그죠?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 만약에 조국 신당 관련주가 아직 올라갈 게 남았다 그러면 화천기계에 들어왔던 돈 아니면 아까 화천기공에 들어왔던 돈이 빠져나가서 어디 다른 데로 가겠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보면 돼요. 그게 이제 그 돈들이 신성홀딩스로 갈 것인지 아니면 뭐 대형 포장으로 갈 것인지 여러 개 있잖아요. 종목들 그죠? 네.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어디로 갈지 확인하시라고. 아 내일 어떻게 될까요? 모른다니까요. 네. 조국 관련주가 이게 다 보면은 고점일 가능성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 모른다니. 왜냐면 차트 보고 설명을 어떻게 해요? 정치판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 지금 조국 저 사람이 저게 최대의 변수였어요. 아까 제가 저녁 방송 끝나고 진중권인 그 사람 진중권 전 교수 있죠? 지금도 교수인가? 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잠깐 봤거든요. TV에 나와서 하는 거를. 유튜브였나? TV였나? 잠깐 봤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대요. 조국 신당 나오는 바람에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맞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 그런 얘기도 하대요. 이준석하고 이낙연 씨도 피해 많이 봤다. 왜냐면 민주당이 싫어서 이탈한 표, 국민의힘이 싫어서 이탈한 표, 대통령이 싫어서 이탈한 표들이 다 이제 다 그쪽에서 나눠 먹고 있던 건데 그거를 이 사람이 싹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20%가 넘는 엄청난 지지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대선주도 뭐 DTNC로 같은 뭐 저런 종목들 뭐 그러니까 뭐야 그 민주당 테마주, 그 다음에 한동훈 테마주 이런 거 싸그리 다 조국 저기 이준석 테마주, 이낙연 테마주 있죠. 저거 말아먹기 한 게 조국 신당이에요. 이해되신 분들만 7번 찍어주시고 이해가 가세요? 네. 조국 씨를 욕하는 게 아니라 조국 신당에 저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엄청난 데미지를 준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와중에 화천기계 회장님은 팔고 나간 거예요. 저분이 똑똑한 분인 거예요. 안 말려들겠다 이거죠. 그죠?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이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국 관련주 자체가 과열되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추가 상승에 나오게 되면 그 여기 있던 돈들이 화천기계나 아니면 화천기공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있는 돈들이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갈 수 있어요. PM풍년이 그때 하한가 맞으면서 거기 있던 돈들이 어디로 갔죠? SG 충방으로 갔잖아요. DTNCRO가 이제 여기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한동훈 테마주 DTNCRO가 추락을 하죠. 딱 저거 하나만 추락하거든요 지금. 태양금속이나 다른 것도 별로 안 빠져. 떨어지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빠집니다. 저기 있는 돈들이 빠져서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오세훈씨 진영폴링. 진영폴링으로 또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돈이 이동합니다. 근데 개미들은 뭔 생각만 하냐면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이것만 생각해요. 원인이 뭔지도 모르고. 이 모든 일에 대선주가 막판에 꼬인 원인은 조국 신당입니다. 근데 차트 보고 백날 생각해보세요. 답이 나오나? 안 나오지. 그러니까 조국 신당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차트는 지금은 차트는 이랬군요만 이제 가능한 거예요. 차트 보면서 내일 이렇게 될 것이다. 안 맞아. 안 맞는다니까. 네. 원인은 차트의 수급 문제가 아니고 세력들이 개미를 떨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국 신당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지지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너무 높은 거라. 평상시에 말을 조금 절제하는 것 같았던 이재명 씨도 지금 험한 말 많이 하죠. 갑자기 민주당 사람들 미친 듯이 대통령 탄핵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탄핵을 하고 싶어도 여태까지 참고서 그 얘기를 잘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야 그런 말 하면 어떡해 이러면서 하지마! 국민들 보시기 불편하시잖아 이러면서 탄핵을 하고 싶어도 안 그래? 맞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2-3일 전부터 지난주도 그랬지만 미친듯이 우리가 탄핵시키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왜 그랬어요? 비례정당 조국신당으로 한 거 뺏어오려고 찾아오려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네. 계속 저러면 보수 쪽에서 반감이 일어나서 보수표 직결시킬 수도 있어요. 그건 가봐야 하는 거지만 어쨌든 화천기계를 이만큼 수익 났는데 안 팔고 계셨던 분들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 얘기를 한 거야. 아까 방송 처음에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화천기계가 이게 하한가를 간 게 어떤 면에서는 좋은 거고 어떤 면에서 나쁜 거다. 나쁘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 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화천기계 들고 있는 분들한테 날벼락이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화천기계가 아니라 대형 포장이나 신성홀딩스 뭐 이런 쪽으로 다른 거 들고 있는 분들한테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일 아침에 뚜껑 열어보면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한번 일찍 확인해 보세요. 이 관련주들을 안 갖고 계신 분들도 보셔야 돼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나리오인데 그냥 화천기계고 대형 포장이고 신성홀딩스 보고 다 급락해 버린다? 그럼 거기 있던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겠죠. 누구한테? 모르죠. 모르니까 내일 아침에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으란 얘기예요. 아셨죠? 이게 정치판이 지금 굉장히 지금 요란하게 돌아가니까 차트 보고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차트 보고서 끝났네 이런 소리 하면 그놈이 이상한 놈이에요. 제가 지금 대놓고 세게 얘기하죠, 그죠? 네. 그런 전망이 지금 안 맞는다고 지금. 저 차트 설명 잘할 자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근데 대형 포장 띄워놓고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거래가 어쩌고 저쩌고.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돈이 어디로 갈 거냐. 그거는 눈으로 보고 확인한 다음에 바로 눈치껏 따라 하시면 단기 매매로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화천기계건 뭐건 간에 수익이 났으면 좀 챙기면서 하세요. 대주주가 언제 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여기 화천기계 이제 조국 관련주까지 얘기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정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난 조국 관련주에서 돈이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서 그동안 널브러져 있던 다른 저기 대선주들 좀 올라와서 그쪽에서 물리신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좀 매수가 회복이나 좀 시키게.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편안한 밤 되시고요.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죠? 개미들이 인버스를 계속 들고 있고 더 사는 걸 보니까 지수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빨리빨리 매집을 해놓고 있으셔야지. 아유, 나중에 올라가는 거 보고서 살게요 그러시면 항상 늦어요. 아셨죠? 네. 항상 늦는다고. 네. 남들이 갈까 말까 바닥인가 아닌가 막 고민할 때, 번뇌하고 있을 때 그때 들어오셔야 돼. 네. 여기 지금 김 실장님이 뭐 그러냐 뭐야, 바닥에 있는 종목들 매집하는 요령 또 얘기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분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저는 오늘 열심히 얘기해서 지금 목이 약간 쉬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하지 마시고 돌아와서 같이 하세요. 그래야지 편안하게 매집하고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